안녕하세요. 오늘은 2007년 출간 이후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은 채식주의자, 몽고 반점, 나무 불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중심인물인 영애를 둘러싼 3명의 인물들 남편, 형부, 언니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세 시점을 통해 독자는 영애라는 인물을 다각도로 보게 되며 그녀의 채식이라는 선택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닌 몸과 정신, 존재 자체에 대한 저항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부 채식주의자 남편의 시점. 첫 번째 장 채식주의자는 영애의 남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영애를 평범하고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여자로 묘사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상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애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경고 없이 단지 꿈을 꿨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를 일시적인 이상행동 정도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영애는 고기뿐 아니라 우유, 달걀, 생선 등 모든 동물성 식품을 거부하고 냉장고에 있는 고기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후 점점 말수가 줄고 사회적 관계도 끊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영애가 남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받고 그 뒤로 집안에서 폭력적인 가족 회의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 하고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애는 결국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남편은 끝까지 영애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녀의 이상함을 사회적 수치로 여깁니다. 그는 결국 영애를 떠납니다. 이 장은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내면을 쉽게 판단하고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낙인 찍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2부 몽고 반점 형부의 시점. 두 번째 장 몽고 반점은 영애의 형부, 즉 언니 이내의 남편 시점에서 전개됩니다. 그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현실에 안주하며 예술적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우연히 영애의 몸에서 몽고 반점을 발견한 이후 그녀에게 강한 예술적 집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영애는 고통받는 존재이면서도 순수한 자연, 식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꽃과 채소로 장식하고 그 모습을 비디오 아트로 촬영하려고 계획합니다. 영애는 거부하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는 억압된 세계로부터의 탈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결국 도덕적인 선을 넘고 맙니다. 형부는 영애와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또다시 비디오로 남깁니다. 예술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이 행위는 결국 또 하나의 폭력이자 착취입니다. 이 사건은 발각되고 형부는 이내에게 버림받습니다. 영애는 다시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장은 욕망, 대상화, 예술과 윤리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영애를 식물이나 자연으로 여기는 시선은 그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또 다른 폭력의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3부 나무 불꽃 언니 이내의 시점. 마지막 장 나무 불꽃은 영애의 언니 이내의 시점에서 전개됩니다. 이내는 삶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해온 인물입니다. 가부장제, 가족의 해체, 남편의 외도, 그리고 동생 영애의 계속되는 입원까지. 그녀는 늘 정상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 깊은 고통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영애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지 않고 자신을 식물로 여기며 광합성을 하고 싶어하는 상태로 변화해 있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녀는 물만 마시며 살고 병원에서는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영양분을 주입합니다. 이내는 점점 무너져가는 영애를 보며 자신의 삶 또한 붕괴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녀는 동생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끝없이 반복되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
동생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 역시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장은 소설 전체의 마무리이자 가장 시적이고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영애의 정신은 점차 인간의 경계를 벗어나 자연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나무가 되어버린 듯한 영애는 인간 사회의 규율과 폭력, 언어와 억압을 모두 거부한 채 비인간적 삶을 선택합니다. 전체 주제와 상징. 채식주의자는 겉으로는 단지 고기를 거부한 여성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몸과 정신, 폭력과 저항, 자유와 해방에 대한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영애의 채식은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닌 자신의 몸을 둘러싼 폭력과 억압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녀가 식물이 되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식물로 존재하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이 사회가 잔혹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남편, 형부, 언니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영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이들을 통해 한강은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통제하며 침묵시키는가를 드러냅니다. 특히 한강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매우 시적이며 고통을 묘사할 때에도 결코 선정적이지 않고 절제된 언어로 표현됩니다. 그녀는 독자가 그 고통을 보게 하지 않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한강 문학의 힘입니다. 맺은 말. 채식주의자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누군가의 몸과 선택을 우리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침묵 속에 외치는 거부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가? 한강은 이 소설을 통해 말합니다. 어떤 삶은 그 자체로 저항이고 어떤 선택은 침묵 속의 외침일 수 있다고. 채식주의자는 단순한 서사가 아닌 존재에 대한 문학적 탐구이며 우리가 문학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는 노력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